자, 전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개념이 함수에서 봤을 때는 무엇과 같으냐 라는 걸 해봤죠.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에서의 교점 x좌표와 같다.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일부 풀어봤고요. 오늘 이어서 나머지 문제를 더 풀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해서 일단 중간평가 진도까지 끝내고 난 뒤 남은 시간은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 날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연습 문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분기 테스트가 있어요. 네. 오늘은 138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그쵸? 나는 다 했어요. 참고로 설명을. 숙제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책임이죠. 숙제 안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방학 동안 일찍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4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지금 2차 함수 그냥 대충 그릴게요. 위로 올라간 2차 함수인가 보죠. 그렇죠? 마이너스 x제곱 한 거 보니까. 그리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지금 기울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내용상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난다고 보면 되겠죠. 이 2차 함수 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고 요 직선은 y는 ax 더하기 b입니다. 만날 때 이 중에 한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그것도 불분명하고요. 한쪽의 좌표가 2 빼기 루트 3이 나온다고 합니다. x좌표가. 그럴 때 유리수 AB의 값을 구하래요. 보다시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 함수에서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프에서 뭐 교점이 있다,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의 그냥 함수에 대한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단원의 제일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함수에서의 상황과 방정식에서의 상황은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이 함수에서의 상황을 방정식 근으로 본다면 어떤 방정식을 말하는 거다? 요 우변과 요 우변을 같다고 놓고 만든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변과 이 우변끼리 같다고 놓은 방정식.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랑 ax 더하기 b랑 같다라고 만든 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일까라고 할 때 지금 교점 몇 개 나온다고 했죠? 좀 전에? 2개 나온다고 했죠. 그럼 교점이 2개 나온다는 얘기는 실근도 2개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실근 중에 하나가, 교점 중에 하나가 예요라는 얘기는 이 근 중에 하나가 제요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죠? 다시 한번.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뭐라고요? 함수, 그래프적인 상황이지만 이걸 방정식으로 고치면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 하나가 2 빼기 루트 3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서 하나가 뭐였다? 유리수란 단서가 있습니다. 배웠던 거 기억나죠? 유리계수 방정식. 이거 한쪽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에 a 빼기 3x? 이해 가죠? 요거 플러스 3x 이항했으니까. 그 다음에 b 빼기 1은요? 이해 가요? 요 방정식? 이항하면은 이런 방정식 나오죠? 요 방정식이 한근이 2 빼기 루트 3인데 이게 무리수근이잖아 이게. 근데 a, b는 유리수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유리수고 요것도 유리수고 당연히 2차 항계수 1도 유리수죠. 셋 다 유리수로 만들어진 유리계수인 방정식인데 근이 이렇게 무리수가 나왔어요. 그럼 뭐 할 것이다?
다른 근이 하나가 쌍둥이가 탄생한다. 기억나죠? 유리수 마을로에서 만든 태어난 애가 무리수라면 이게 흉조일 것이요. 하나가 더 있을 것이요. 해가지고 뭐라? 쌍둥이가 나온다.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따라서 두 군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므로 두 군의 합. 일명 근과 계수의 관계죠. 두 군을 합치면 보다시피 4가 나와요.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예분의 예. 즉 마이너스 a 빼기 3 나오죠. 3 빼기 a 값이 4 나오려면 a가 마이너스 1이겠네 해서 a 값 살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군의 곱 일명 알파 베타, 두 군의 곱은 이거 두 개 곱하는 거 말하는 건데 실제로 곱하면 얼마 나오죠? 합차 때문에 4 빼기 3 1 나오죠. 근데 두 군의 곱 공식은 뭐다? 예분의 예였잖아. 즉 b 빼기 1. 따라서 b 값이 얼마야 하면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친구는 이게 뭐야? 어떤 친구는 이거 배운 적 없는데요? 숙제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숙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죠. 뻔뻔하게도. 일요일날, 아니 화요일날 일찍 나오면 돼요. 3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도 4시까지 남으면 되고요. 집에다가 부모님한테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2차 함수 얘랑 1차 함수 직선 얘, 이 두 개가 다음과 같은 위치관계에 있을 때 K값 또는 범위를 구하래요. 이거 분명히 2차 함수잖아. 이건 1차 함수고 이건 기울기 2짜리네. 아래 블록이고. 그치? 그러니까 아래 블록이고 기울기 2짜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교점이 2개, 어떨 때는 교점이 1개, 어떨 때는 교점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1번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2번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두 번째 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3번 만나지 않는다. 네. 마지막 지각생이 들어왔고 한 명 결석생 놀러 가느라 아주 그냥 자, 어쨌든 그래서요. 이게 보다시피 지금 주어진 조건은 보다시피 뭐다? 이거는 함수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2차 함수, 1차 함수, 뭐 교점 이야기. 분명히 함수에 관한 얘기죠. 이 모두를 함수에 관한 이 얘기를 뭐 한다고요? 방정식으로 바꿔봐라. 어떤 방정식? 우변끼리 같아요 라고 만든 방정식이죠. 즉 우변인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랑 이쪽 우변인 2x 더하기 k랑 뭐 한다? 같다라고 만든 방정식. 이항하게 되면은 x제곱 빼기 6x고 플러스 1 빼기 k가 되겠네. 는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에 무엇이 실근이라는 개념이 교점이라는 개념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점이 2개요라는 얘기는 실근이 2개예요. 그렇죠? 교점이 1개요라는 얘기는 실근이 1개예요. 교점이 없어요라는 얘기는 실근이 없어요잖아요. 지금처럼 실근이 2개다, 1개다, 빵개다. 이게 뭐에 관련된 얘기다? 판별식이었죠. 이건 1차 한계수가 짝수이므로 짝수 판별식인 4분의 d를 씁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뭘 빼요? AC 1 곱하기 1 빼기 k를 빼는 거죠. 판별식의 값이 9 빼기 1, 8 더하기 k가 되겠네. 그렇지? 판별식이 보다시피 8 더하기 k인데요. 1번 두 점에서 만난다? 실근이 2개 나와야 된다. 판별식이 어때야 한다? 양수잖아. 따라서 8 더하기 k가 양수, k범위 어떻다? 마이너스 8보다 큰 거고. 2번 교점이 1개만 나와야 한다. 실근이 1개만 나온다. 중근 나온다는 얘기죠. 판별식 0 나올 때입니다. 따라서 8 더하기 k가 0 하면은 k는 마이너스 8. 3번 교점이 없어요. 만나지 않아요. 교점이 없어요. 라는 얘기는 실근이 없어요. 바로 판별식이 음수, 허근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8 더하기 k가 음수이므로 k 값은 어떻다?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그렇죠? 잘 따라온 친구들은 그러게 뭐 별로 어렵지 않네.
내용도 많이 추가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거만 추가된 거라서 기존에 배웠던 내용이 요거 하나만 추가된 거죠. 그래서 6단원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화요일 날 분기 테스트 볼 때 나는 이제 전원 교재 책 검사를 해서 분량이 안 좋은 친구들을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해서 남기고 할게요. 140페이지에 있는 필수지 6번.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라는 이 그래프에 접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직선이 얘랑은 또 평행하고 싶은 거죠. 한글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어를.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어떤 직선을 찾고 싶어. 그 직선의 정답이 이거래. 근데 이 직선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이거죠. 첫 번째, 이 2차 함수한테는 접해야 한다. 두 번째, 이 1차 함수와는 평행해야 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 직선을 얘라고 할 때 A, B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갔죠? 단서가 지금 두 개가 있다고요.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라고 할 때 A, B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나는 직선 찾고 싶은 거고 그 직선은 어때야 한다? 첫 번째, 이 2차 함수한테 접해야 한다. 두 번째, 이 직선에 평행해야 한다라는 조건 두 개를 준 겁니다. 일단 당연히 둘 중에 평행해야 한다가 더 금방 와닿죠? 평행하기 위한 조건. 바로 기울기가 같다였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달라야죠. 따라서 기울기인 a 값은 얼마가 나온다? 마3이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b 값은 마3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직선이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평행 안 됩니다. 뭐 요건 사실 문제 풀 때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요거 하나 중요한 걸 찾았죠. 자, 그런 직선이 이번에는 뭐 해야 돼요? 이 2차 함수랑은 접해야 돼요. 접한다는 표현이 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에서도 요런 거.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얘가 보통 접선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즉, 둘은 교점이 어때야 한다?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한다의 뜻이죠. 다시 한번. 여기서의 핵심. 접한다는 개념은 얘랑 접하는 거잖아요. 내가 찾고 싶은 거랑 얘랑. 그치? 이 둘은 교점이 한 개다 이 뜻이죠. 교점이 한 개이므로 아까 얘기했죠? 판별식 0 쓰는 겁니다.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서 우변끼리 같다. 그쵸? A값 찾았으니까 이제 B값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우변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고 요 우변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B인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 3X 더하기 B. 이해 갔나요? 요걸 이항하게 되면 뭐가 돼요? X제곱 빼기 X 더하기 2 빼기 B는요. 요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중근을 가져야. 그치? 중근을 가져야 둘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겠냐고요. 중근에서 가진 조건 판별식은 0이죠. 판별식 이건 이제 일반 판별식.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빼기 B. 이게 0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데 1 빼기 8 더하기 4B가 0이네. 그러면 4B 값이 7, B는 4분의 7 나오겠다. 아우 분수야. 아 짱나. 그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 값은 마3, B 값은 4분의 7. 이렇게 A, B를 각각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쉽죠? 되게 쉽죠? 이게 좀 뭐 머리 쓰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단순 개념 반복이거든. 단순 개념 뭐? 방정식의 실근과 함수 교점의 x좌표는 같은 거다. 둘은 서로. 그러니까 문제가 다 여기 보다시피 함수에 대한 걸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모두를 이렇게 방정식화 해가지고 앞서 외웠던 판별식. 오늘 테스트 볼 게 아마 판별식일 겁니다. 오늘 주간 테스트가 판별식. 네. 판별식 관련된 양수, 음수, 영 요 세 가지만 이용해서 실근 개수로 교점 개수를 찾는다는 개념입니다. 쉽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냥 마지막 중간 평가 마지막 단원이죠. 마지막 개념 단원. 141페이지에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할만하죠? 에? 숙제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별로 어렵지 않네. 뭐 이거 이 책 참 쉽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여러분의 욕설도 유튜브에 다 녹화되고 있거든요. 14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2차 함수 최대 초소가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래서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주고요. 이 그래프에 사용 범위를 주는 거예요. 사용 범위. 예를 들어서 x 좌표를 뭐 1부터 8까지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 범위를 줘요. 즉 이거 그래프를 다 쓴다 이런 게 아니라 x 좌표 기준으로 1부터 8까지 이런 식으로 나는 요 안쪽에 있는 애들만 쓸 거야라고 주겠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요 끝점부터 시작해서 요 사이에 있는 수많은 점들, 점이 아니라 털처럼 보이죠? 여기까지. 요 수많은 점들 중 가장 높이 위치해 있는 점은 누굴까? 이 점이네. 그 점의 y 좌표 값을 우리가 최대값. 보통은 대문자 m을 써요. 맥시멈 해가지고. 반대로 이 수많은 점들 중 y 좌표가 가장 작은 애가 누굴까를 찾아서 그 점의 y 좌표 값을 최소값. 요건 이제 미니멈이기 때문에 소문자 m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함수의 일정 부분, 일정 범위 요만큼만 쓸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한계를 준 뒤 요 안에서 이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좌표, 가장 낮은 좌표를 찾는 개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최대 최소의 개념이에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y 좌표의 최대 최소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앞부분은 생략을 합니다. y 좌표의라는 말은 생략하고 그냥 보통 최대 최소 찾는다라고 보통 얘기한다는 거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래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인데요. 만약에 그 한계를 주지 않는다면, 즉 이 그래프를 다 써도 좋아 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다 쓰게 되면은 내가 요만큼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 그래프 무한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 같은 건 어떠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최소값은 존재해요.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무엇이 최소값이 될 것이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바로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y 좌표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이건 외울 필요가 없겠죠. 이게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는 거니까. 아래 블록일 때는 가장 높은 값은 없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 이겁니다. 없고 최소값은 가장 낮은 곳에 하나가 있죠. 꼭지점 좌표.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 값이 최소값이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a값이 음수면 2차 함수가 위로 블록하겠죠. 마찬가지 이거 다 쓸 거야. 나 이거 다 쓸. 이거 무슨 너 머머리가 털 나는 것 같죠? 씁쓸하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를 다 쓸 거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이게 여기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래프다 보니까 이런 때는 오히려 이제 미니멈 값이 최소값이 없는 거죠. 반대로 최대값은 존재합니다. 언제일까 하면은 이 꼭지점에 y좌표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차 함수를 전 범위를 다 준다면은 최대값, 최소값 둘 중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가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좀 쉬우니까 2차 함수를 보통 무엇과 연관시키느냐? 2차 함수의 대칭축 그리고 범위를 적당히 섞어요. 이렇게. 이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야. 근데 대칭축은 0이야. 나는 이 2차 함수를 다 쓸 게 아니라 나는 요만큼만 쓸 거야. 다시 한번. 2차 함수의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난 다 필요 없고 난 요만큼만 쓸 거야 라고. x 좌표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만 쓸 거야. 근데 대칭축이 0이네? 이래버리면요. 나는 이 그래프들을 이렇게 쓸 거니까 가장 높을 때는 언제? x 좌표가 5일 때 y표 되겠죠. 근데 가장 낮을 때는 언제냐? 여기가 아니라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낮은 곳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 대칭축이라는 개념이 있고 꼭지점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어진 범위의 양 끝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서도 최소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프상. 그렇죠?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을 이제 연습해 볼 겁니다. 어쨌든 개략적인 개념을 알겠죠? 어떤 식의 문제인지는? 일단 그래프가 필요할 거고 그래프의 범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쓸 거야 라고 범위 하나 알려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그래프를 통해서 가장 높은 곳은 여기, 가장 낮은 곳은 여기 이제 그거 찾는 연습을 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2차 함수는 대칭축의 존재예요. 꼭지점.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이렇게 범위 나오면은 애들 생각이 야 한쪽 끝이 최소고 한쪽 끝이 최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범위를 주면은 이것들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하나 대입해보고 이거 대입해보고 이거 대입해봐서 둘 중에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차 함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 끝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 꼭지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 하나 외우라고 했는데 기억날까 모르겠네. 2차 함수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2단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려면요. 뭐 그래프 그리고 뭐 이런 거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얘예요.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대칭축 자리에서 최대 최소가 바뀌거든요. 양끝 값이 아니라 중간에서 나온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다음 마지막 요 내용은 대칭축의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대충은 그릴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고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142페이지를 봐도 뭐 되게 복잡하게 그림도 나와 있고 하지만 그 내용이 방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제한된 범위, 즉 2차 함수를 딱 요만큼만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최대는 어디, 최소는 어디를 찾는 개념. 문제를 통해서 합시다. 뭐 이론적인 거 백날 떠들어봐야 와닿지도 않는데 뭐, 그치? 달려? 달려? 해가 떠가지고 해가 뜨면은 이 보드가 하얘져가지고 칠판에 글씨 쓰는 게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좋아 대체? 나 그래서 토요일날 낮 녹화하는 거 정말 싫으네. 햇빛이 이렇게 떠가지고 정말 곤란해요. 144페이지 필수제 1번 y는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k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5래요. k를 구하시오. 지금은 문제가 x의 범위, x의 한계,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 얘기는 무슨 뜻? 나 이 2차 함수를 다 쓸 겁니다. 나 다 필요해요. 대충 보니까 최고점 계수가 어때요? 양수죠?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러니까 무엇만 존재한다? 둘 중에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죠. 최소값이 5래잖아요. 그쵸? 와, 나 하얗게 나와. 칠판 완전 하얗게 나와요. 여기가 5란 얘기잖아요. 그쵸? 이해 갔냐고. 이거 끌까? 그냥 하자. 빠진 사람의 운명이야. 어쩌라고. 요거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어디가 5인 거 이해 갔어? 여기서 말하는 게 y좌표 여기가 5예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죠. 여기가 뭐니까? 대칭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이거 대칭축 구할 때 혹은 꼭지점 구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최고점 계수 이렇게 미로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막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기억나지? 완전 저거 없이 만들기 위해서 1이 필요했지? 요거 3개 묶고 나면 남은 게 누구야? 마이너스 2 플러스 k지. 이게 꼭지점 y좌표 아닐까 이거? 그럼 답은 나왔네. k는 일단 7이네. 그치? 이해가요? 기억나요? 뭐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좀 뭐가 있었다? 여기 꼭지점 대칭축 위치 찾는 방법 뭐라고? 마이너스 2의 분의 b라고. 여기 적용시키면 뭐예요? 그게?
A가 지금 2고 B가 마이너스 4냐. 얼마예요 이거? 마일이에요? 1이죠. 그 얘기는 여기 x좌표 1이라는 뜻이니까 1을 대입해 보세요. 뭐 나오는지. 마이너스 2 더하기 키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y좌표가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칭축을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제 중3 과정에서 배웠던 거 완전조고식 만들어서 이제 표준형 바꾸는 거 있죠? 그걸로 해도 좋고. 근데 이게 좀 더 빨라요. 그리고 이거 필요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축 찾는 거 나중에 필요해요. 지금은 뭐 없어도 되겠지만 간단하죠? 2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ax 빼기 2. 요 이차함수가 x좌표 4에서 최대값 대문자인데 소문자 썼네. 최대값 b를 갖는다고 합니다. 과연 a와 b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가? 여기 범위가 없잖아요. 나 이차함수 이만큼만 쓸 거야 라는 게 없이 그냥 이차함수만 딱 나왔죠. 그 얘기는 이차함수를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최고점 계수가 음수예요. 뭐예요? 위로 블록하죠. 위로 블록하면은 이게 최대값 갖는 거 이해 가죠.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x좌표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즉 x좌표 여기가 4란 얘기고요. 그때 y좌표 여기가 b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은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4,b입니다. 이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 그럼 뭐 다 한 거 아닌가? 이 이차함수 꼭지점의 좌표가 4,b인데 대입하면 되겠네. 또는 요거 지금 축 나왔네. 이거 대칭축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꼭지점이니까.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얘라고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공식이.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건 이해 갔어? 2 마이너스 1? 여기 a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4a. 얼마야? 2a죠? 이거 a, 이거 2에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죠? 이렇게 a 값 찾고요. 그다음에 4를 대입한 값이니까 일종의 이 b라는 건 함수 값이니까 x에 4를 대입해요. 그럼 y가 얼마 나올 거면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16a 32네 빼기 2라서 얼마야? 14 나오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b의 좌표 14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 갈까요? 무슨 말인지? 이 값 14값? 되게 금방 풀었잖아. 지금 보다시피. 그러니까 개념이 복잡하지가 않아. 지금 이 책이 되게 어려운 난도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 수준은 중3 수준이고 그냥 개념 자체 한두 개만 고등과정 개념이 나오는 것뿐이지 문제도 쉽고 할만해요. 열심히 좀 하세요. 너무 하해요. 너무 하해요. 뭐라고? 2번.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 즉 나 그래프를 이번엔 다 필요한 건 아니고 딱 요만큼만 쓸게. 나 x좌표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쓸게.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 이차함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3 나온대요.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가장